공급이 늘어나는데 가격이 오른다. 일반 경제 규칙과는 맞지 않은 일인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이 재건축 이쪽에서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사교육 창에서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다룬 홍사훈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 장모 관련한 내용 때문에 출연하셨는데 예, 예. 그때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예, 저도 좀 놀랐습니다. 예, 이번에도 좀 논란이 있을지 아니면 뜨거운 예. 반응이 있을지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 실효성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이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네. 하드웨어적인 정책이 있고 소프트웨어 정책이 있을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라면 세금에 관련된 부분일 테고 일단 그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은 네. 그냥 산술적으로 집이 10채가 50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높게 짓고 다 여러 가지 그렇죠. 것들을 효율적으로 짓다 보니까 5층 많아지죠, 집이. 5층짜리 아파트를 30층, 40층으로 지으니까는 주택 공급은 많아지는데 예. 오히려 그 재개발, 재건축이 한번 들어서면은 그게 신호탄이 돼서 예. 그 일대 주변 집값을 들썩이게 만드는 그 뇌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일반 경제학적으로는 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 분야에서는 주택 공급을 어쨌든 서울시나 도심에서 네. 주택 공급 빈 땅이 없으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어쨌든 주택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 필요합니다. 네. 재개발하고 재건축밖에 없죠. 이거는 네.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거 말고 신도시 같은 또 아니면 용산 철도정비창 같이 이번에 새로 그 국공유지에 대해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 거냐. 그건 재개발이 되겠군요. 아니 그거는 재개발이 아니고 그냥 빈 땅을 그러니까 빈 땅을. 택지를 조성해서 이제 공공이 공급하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가 판교에서 봤듯이 위례에서 봤듯이 다른 지역 집값을 다 들썩들썩하게 만들거든요. 공공이 공급을 하는데도 예.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가 좀 알아본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이곳저곳 좀 주워 들어서 예. 그야말로 합리적인 이 취재를 통해서 이제 그 나름대로 제안을 해본 거죠. 예.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것이 그 아파트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까지 들썩이게 한다. 예.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번 보면 말이죠. 건설사가 어쨌든 그 과정이 시공을 맞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가 여기 낡은 아파트나 낡은 주택단지를 다시 재개발해서 재건축해서 새 아파트로 만들어주겠다. 당연히 건설사가 거기 들어갈 겁니다. 뭐 현대건설, 그렇죠. 대우건설이 들어갈 거예요. 예. 건설사들이 들어가는데 건설사들은 원래 주 업무가 좋은 아파트 잘 지어서 튼튼하게 지어서 납품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건설사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시행. 예.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건설이나 이 분양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네. 까막눈이다 보니 건설사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건설사들이 그 분양에서 이게 너무 많은 그 최고가로 분양을 하는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폭리를 취하다 보니까는 네. 주변의 집값까지도 같이 다 들먹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 고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공사가 있고 시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건설사가 왜 또 분양까지 맡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죠. 시행 과정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말이죠. 그 주변에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한 경험이 있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그 선정하는 조건이 네. 여러 건설사들이 입찰을 하면은 거기서 조합원들이 어떤 건설사를 낙첨하는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은 당연히 분양가 아파트를 가장 비싸게 분양해 시켜주겠다 하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조합원들 그거 뭐 탓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주겠다는데 그래서 나한테 많은 이득을 남겨주겠다는데 그거 뭐 탓할 거는 아니죠. 네.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건설사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의 그 재개발 단지를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했을 때 그래서 그거로 쭉 가면 괜찮은데 네. 항상 보면은 입찰에서 과정에서 그리고 낙찰을 받으면은 예.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설사가 낙찰이 됐다면은 거의 대부분 거의 뭐 100%입니다. 네. 설계 변경이란 걸 통해서 공사비를 증액을 하거든요. 예. 1,000억이 2,000억이 됩니다. 거의 한 2배 가까이 증액이 됩니다. 그럼 조합원들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 이게 내가 뭐- 새 아파트에서 살고 예. 또 돈도 좀 벌겠다고 남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하면 돈 번다는데 하겠다고 했는데 공사비가 갑자기 2배로 뛰면은 네. 오히려 이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내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건설사들이 그 시공사들이 시공만 하는 게 아니고 분양을 최고가로 분양을 해서 돈 벌게 해줄 테니까 예. 공사비 2배 올라가는 거 신경 쓰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예. 그건 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분양가를 최고로 올려줘야만이 공사비도 뻥튀기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건설사들한테서 이 건설만 하게끔 하고 시공만 하게끔 하고 분양에서 손을 떼게끔 만들어줘야만이 이 최고가 분양 경쟁이라는 게 사실 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다 그걸 건설사들이 지금 하고 있죠.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건설사들의 막대한 이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건설사의 주 업무가 좋은 아파트 잘 튼튼하게 짓는 게 원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네. 거기서 적정한 이윤을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네. 분양을 하지 말라는 거죠. 어. 분양을 그럼 누가 하느냐? 예. 조합원들이 모르는데 조합장이라고 해서 무슨 건설에 무슨 뭐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개 예. 동네에서 뭐 이 조합장 선출하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전문기관들이 공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LH 토지공사나 SH는 서울이고. 토지주택공사. 예, 예. 서울에는 SH, 경기도에는 경기도시개발공사, 각 지자체마다 대구, 광주, 부산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보다 많이 아파트를 지어보고 공정을 관리하고 분양을 해본 그런 전문가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공기업들을 예. 의무적으로 각 분양할 때 공기업들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자는 거죠. 예. 이번에 지난번에 그 국토부에서 이제 그 부동산 대책으로 예. 서울 시내에서 여러 군데 이제 재개발하다가 한 10년, 15년 이렇게 지지부진 계속 하다가 이른바 엎어진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데는 SH가 들어가서 공정 관리와 분양을 하라고 이제 했어요. 이런 데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의무적으로 모든 재건축 단지와 재개발 단지를 그런 공기업들이 알아서 분양을 이제 할 수 있게끔 법으로 강제해라. 네. 그렇게 되면은 민간이 분양할 때보다는 폭리를 취하지는 못할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천호동에서 이 SH 개발공사가 들어가서 분양과 공정 관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지만은 재건축 관련해서 재개발입니다. 거기는 예. 초도동 이제 낡은 주택 단지를 2,000세대로 이제 아파트를 만드는 데인데 거기 조합에서는 민간 건설사한테 이거 맡기면은 다 뜯길 테니 이걸 갖다가 믿을 수 있는 공기업인 SH에 맡기겠다. 그래서 SH는 조건이 뭐였냐면은 우리는 공기업이니 민간 건설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막 경쟁적으로 우린 높이지 못한다. 그래도 괜찮느냐. 예. 다만 시공사가 건설비 막 설계 변경해서 증액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전문가니 네. 하다못해 콘크리트 값이 얼마고 철근 값이 얼마고 이런 걸 다 잘 아니 네. 우리가 그거는 관리를 하겠다. 해서 거기서 맡긴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천호동 재개발 같은 경우 천호동도 사실 서울에서 노른자 중에 한 군데 아닙니까? 네네. 여기는 주변 시세보다도 한 평당 3.3제곱미터당 500만 원을 싸게 분양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평 아파트라면 1억 5천만 원이 더 싸다는 거지. 예.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공이 개입을 하면은. 그러면 분양 이런 시행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건설사가 주로 했던 것이 지금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에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어떤 고리였었다. 신호탄이 되니까 그것을 이제 공공기관인 뭐 SH라든가 LH라든가 이런 곳에서 대행을 해줘야 된다. 거기가 가장 전문 기업들이니까요. 그리고 네. 공공은 민간보다는 그야말로 덜 해먹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 그 공기업에다가 그런 조합원들을 대신해서 맡기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공정 관리해서 네. 대우건설에서 시공사를 맡기면 푸르지오 올라가면 되는 거고 삼성물산에서 시공사로 선정이 되면 레미안 아파트 지으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집값에 오르는 원인 이 부분 KBS 시사기획창 홍사훈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재건축 분양을 민간에서 하는 것보단 공공에서 맞는 방안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청취자께서도 의견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 최정옥님 쪽집게 해설입니다. 공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재개발 적극 찬성합니다. 오형무님 부동산 공급이 늘어도 가격이 오르는 이유 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찾아간 것이겠죠. 2주택 이상 보유 시 보유세 높여야 한다는 건 뭐 니뎁조 바나나님 여러분들께서 의견 보내주고 계시고 5761님은 홍사훈 기자님 파이팅이라고 응원 문자까지 보내주고 계시는데 지금 그 코레일이 소유한 용산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공공이 하는 거죠? 여기는 국가 공공 공기업의 땅이죠. 그러니까 코레일의 그 땅입니다. 네네. 원래는 철도 그 정비하는 땅으로 이제 쓰던 거였는데 저도 사실 이번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 그렇게 큰 허벌 파는 땅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이거 개발한다 그래서 지금 집가 올라간다고 지금 난리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원래는 개발을 아파트 8,000세대를 짓겠다고 국토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네. 8,000세대면 거의 과천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과천이 10,000세대니까. 예. 근데 물론 국토부에서는 이걸 집값을 잡으려면은 세금이나 이런 규제뿐만이 아니고 공급도 있어야 하니 서울시내 공공주택을 지을 만한 땅이 없으니 네. 코레일 소유인 그 부지에다가 8,000세대를 짓겠다. 예. 다만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노른자 중에 노른자다 보니까는 오히려 투기를 부추길 투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절반인 4,000세대는 민간 건설사한테 팔아서 민간 분양을 하겠지만은 나머지 4,000세대는 네. 공공임대와 공공주택으로 분양을 하겠다. 그러니 투기판이 될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라는 예. 건데. 그러니까 그 부분인 거예요. 과천만한 그 집이 갑자기 서울 시내 한 복판에 딱 들어서면 집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수요가 확실히 이제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집이라는 거는 일반 경제학 그 사전에 나온 것처럼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러지가 예.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공급을 더 그래도 확실하게 늘려서 어쨌든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그 요구는 당연히 있으니까. 네. 헌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요구는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8,000세대를 짓겠다고 하는 건데 네. 사람들은 그 주변에 저희가 가보니까 공공 분양과 공공 임대하는 그 4,000세대는 관심이 없어요. 나머지 일반 분양대는 나머지 그 4,000세대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바로 투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 그렇다고 주택 공급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아까 말한 민간에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는 민간에서 하는 거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뭐 아주 강력하게 강제할 수 없지만은 네. 이거는 국공유지니까 국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끔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니 투기도 잡고 주택 공급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토지를 일단 민간에게 팔지 마라. 아, 토지를 팔지 말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신도시나 건설하면은 택지를 조성해서 LH가 이제 그 주택공사가 조성을 해서 네, 민간 건설사들한테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에 팔아서 목돈을 받고 민간들이 이제 분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말고 토지는 그냥 국가가 소유하고 네. 거기다 건물만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짓게 해서 건물만 분양을 해라. 네. 그러니까 등기를 떼보면은 그게 토지 임대부 방식이라고 하는데 예, 예. 등기를 떼보면 건물만 내 소유고 홍길동 소유고 토지는 국가 소유 뭐 LH 소유가 됐든 뭐 서울시 소유가 됐든 되는 거죠. 예. 그럼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예. 투기라는 거는 시세 차익이라는 건 건물이 아니고 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건물이야 시간이 갈수록 자동차처럼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론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갈수록 아파트 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지. 근데 토지는 거기서 깔고 있는 토지는 나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위해서 토지값은 계속 시세 차익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지분이 높은 게 훨씬 그 금액도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 토지 자체를 아예 개인이 팔지 소유하지 말고. 않은 거니까 시세 차익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예, 예. 실제로 그냥 들어가서 토지에 대한 임대료만 내고 살려는 사람들만 살라는 거죠. 그 아파트에서. 예, 예. 이전에도 이런 방식의 이런 그 분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역설적으로 뭐 역설적이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 이 토지 임대부 방식을 갖다가 한번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강남구 자곡동에 예. 반값 아파트 그때 뭐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해서 많이 보급받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시범적으로 한번 처음에 강남 브리질이라는 단지를 토지 임대 방식으로 분양을 했어요. 예, 예. 거의 한 1,000세대 분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파트 값이 계속 다 떨어졌거든요. 왜냐? 정부가 이런 아파트를 앞으로 공공이 민간이 하는 거는 우리가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강제할 수 없지만은 공공이 분양하는 공공주택은 앞으로 다 이런 방식으로 토지
팔지 않겠다. 건물만 개인들이 가져라. 네. 라고 분양을 한 거거든요. 30만 채를 하겠다. 예. 그래 버리니까 음마 아파트 값이 그야말로 그때 절반 가격으로 떨어지고 재개발 단지했던 그 미분양들이 속출을 했어요. 아파트 값이 그때 물론 이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뭐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폭락을 했습니다. 바로 그게 시장에 던져주는 시그널이거든요. 예. 정부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싼 아파트로 계속 공급을 하겠다. 대신 여기서는 시세 차익, 아파트로 돈 벌 생각은 하지 마라. 라는 신호를 던져줘야만이 된다는 거죠. 네. 우리 사회에서 이제 뭐 이번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뭐 이게 뭐 더 오히려 집값을 부추긴다더라 어쨌다더라 아직은 뭐 이게 시작이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홍 기자께서 최근 정부가 내는 부동산 대책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역대 정부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미 시장에서 제가 물론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다 내성이 생겨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을 좋은 정책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는 정부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반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10% 이익을 힘 있는 10%를 위한 정책이 아니고 그 반발을 물리칠 수 있는 나머지 90%의 사람들을 국민들을 위한 그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네. 전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다만 사실 이번에도 제가 좀 정부의 뭐 실망이라고 할까요? 그걸 본 거는 어쨌든 청와대에서 참모들 2주택자 다 집 한 채만 가집시다 했잖아요. 네네. 모범을 보이자. 예.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장에 지금 정부의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을 잡을 생각이 없구만. 네. 하마터면 내가 그 말 믿고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네. 저만 해도 만약 돈 있었으면 집 더 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없게끔 하려면은 예. 정부가 용기 있게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밀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 부동산 관련해서 뭐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이 세제 특히 네. 이제 보유세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양도세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말한 토지 임대부나 뭐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이 이제 참여하자는 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네네. 방법이고 보유세는 미국만큼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집을 최소한 두 채, 뭐 한 채 있는 사람도 당연히 그 강남에 산다는 거는 그 집값이 비싼 거는 그 사회의 인프라가 우리가 그 인프라를 조성해 줬기 때문에 그 편익에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징벌적인 세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두 채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지금보다 정말 현실에 맞게끔 사람들이 그 동의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네. 그런 다음에 다른 정책들이 나와줘야만이 이게 뭐 먹혀 들어가는 거지. 예. 새 집을 한 채 더 갖고 있는 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는 다른 정책들의 백약이 무효죠 정말 그야말로. 알겠습니다. 5754님 토지 안 파는 거 참 좋은 방법입니다. KT주님 그렇습니다. 정부의 과감한 결단력 필요합니다. 홍 기자님 파이팅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시사교획창의 홍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각 교통 상황.